안녕하세요. 수시 모집 지원 방법과 유의사항의 발표를 맡은 대입지원관 정혜연입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9월 8일부터 12일 중 총 3일 이상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대학이 12월 12일까지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최초 합격자 학생들이 그 다음 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문서 등록이나 예치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하지 않은 자리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학생에게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학생들에게 충원 통보가 시작됩니다. 그 충원 통보는 12월 23일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진행되고 이후는 개별 통보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시 모집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정시 모집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시 모집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총 3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정시 모집도 모두 2월 2일 월요일까지 모두 발표를 마치게 됩니다. 모두 발표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한 개의 학교에만 등록을 하게 됩니다.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개의 대학에 등록을 마친 뒤 여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충원 통보를 시작합니다. 이 충원 통보도 2월 12일 18시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수시 모집과 동일하게 홈페이지는 14시까지, 개별 통보는 18시까지 진행합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학교에서 충원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일정과 합격자 발표 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추가 모집을 지원할 경우 수시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원서 접수 일정과 합격자 발표 기간, 등록 기간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문대와 산업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은 최대 3회까지이고 역시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제약 미포함 대학입니다.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학은 6개 플러스 알파로 진행되기 때문에 몇 개를 지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이야기 드린 걸 퀴즈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 수시 합격 후 등록하지 않으면 정시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반 4년제 대학 수시 합격 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문대학은 어떨까요? 전문대학교도 수시 합격 후 등록하지 않으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은 합격자 발표 기간에 반드시 본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럴 때도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스템에는 여러분의 합격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시 충원 합격자 발표 마감 후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차순위 예비번호 학생에게 합격의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수시 충원 합격자 발표 마감인 12월 23일 18시 이후 등록 포기자 발생 시 이 인원은 정시로 이월됩니다. 4년제 대학 정시 합격 후 등록하지 않으면 추가 모집이 가능할까요?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문대학은 어떨까요? 전문대학은 정시 합격 후 등록 포기 시에만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시, 정시 추가 모집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 이후 이제 원서 접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서 접수 사이트, 진학 어플라이, UA 어플라이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통합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 통합 회원 가입이란 UA 어플라이나 진학 어플라이 각각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통합 회원 가입을 하면 하나의 아이디로 두 개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전년도에 저는 회원 가입을 했는데 로그인 되지 않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는 1년이 경과하여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우입니다. N수생 학생들은 전년도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올해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가입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되고 나면 우리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공통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공통 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학생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번 번거롭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러 개의 대학을 지원할 때 이 공통 원서를 활용하여 반복되는 정보를 기입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공통 원서를 작성하고 난 뒤는 각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원서 접수 시는 각 대학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을 하고 주소,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까지 모두 확인을 하였다면 전용료를 결제하게 되는데요. 전용료는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카드 등 학생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용료 결제까지가 완료되고 나면 원서 접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 수험번호가 생성이 되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전용료 결제 전 꼭 내가 누락한 사항이 없는지, 잘못 입력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완료 후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학생들은 등기 우편으로 꼭 원본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서 접수 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8일부터 12일 총 5일간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데 이때 3일 이상만 원서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원서 접수 일정이 상이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같더라도 마감 시간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명, 전형명, 모집 단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명 내가 실수할 수 있겠나 싶겠지만 유사한 학교명이나 캠퍼스가 있을 경우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원 전 꼭 학교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명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충북대학교를 보면 전형 명칭이 학생부 종합 1, 학생부 종합 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형명이 이와 같이 유사할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원하시기 전에 꼭 전형명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 학교는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합격 확률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성적이 조금 부족한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의 합격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원하기 전에 전형 명칭 그리고 모집 단위, 학교명 등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원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지역인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충남 학생의 경우 지역인재는 충청권 소재 대학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동일한 지역인재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2026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중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경북대학교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과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학생이 지역인재를 충남대학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북대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잘못 접수하였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충청권이라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충북 전형은 충북 소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주교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의 경우는 충청남도를 제외한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충남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다자녀나 다문화, 다른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을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성여자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4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바로 윗 부분을 보시면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모두 직업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자녀를 선발하고 있지만 덕성여자대학교는 직업군인,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집배원,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를 지원 자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는 집배원, 환경미화원, 교도관의 자녀는 지원할 수 없고 대신 20년 이상의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의 자녀,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같은 명의 지원 자격일지라도 세부 지원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 전 반드시 내가 그 지원 자격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복수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혹 특정 대학에 너무 합격하고 싶은 나머지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학별로 그 인정 횟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의 경우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충북대학교는 실기 실적을 제외하곤 지원 자격이 가능하다면 최대 6개 전형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지원 자격에서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내가 서류가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서류 미제출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또한 이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학을 지원할 때 여러분이 복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본입니다.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발급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의 지금 농어촌 전형의 경우 9월 12일 원서 접수 기준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충남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의 경우 8월 26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류 제출을 하실 때 발급 기준일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원서 접수 당시에는 제출할 서류가 없지만 최종 합격 이후에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지역인재 전형은 원서 접수 당시에 졸업시까지 해당 지원 자격을 유지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 학생은 대학에서 정한 일정에 맞춰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역인재 전형뿐만 아니라 농어촌 전형도 해당됩니다. 최종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